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38회차 전환사채 만기전 취득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보도되었던 CRL 공개 이후에, 리보세라님 단독 허가 불가 관련되는 이제 기사가 오전에 좀 많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 한번 다시 한번 팩트 체크 해드리고요. 자, 주가는 이제 전일 금요일 종가 대비해서 4% 이상 좀 하락하면서 38,750원에 마감되었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시 넘어서 나왔던 공시인데요.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전 사채 취득입니다. 이 내용만 본다라고 하면 뭐 긍정적인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40회차 전환사채 관련되는 부분을 발행했고, 기존에 38회차 관련되는 부분에 만기전 풋옵션 관련되는 부분에 행사가 있었죠.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사채 취득 금액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사채의 금면 요 총액은 이제 366억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공시 내용하고 조금 한번 살펴봐 드리면, 세이브레에 들어가서 요 내용하고 동일하죠. 38회차 전환사채의 풋옵션 관련되는 부분 행사가 366억 뭐 5천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금액 관련되는 부분에 건면 금액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채 취득 금액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뭐냐면, 그 전환사채를 취득한 사람들은 이게 채권이니까 주식 전환하기 전에 이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래 이제 뭐 표면 이자율이라든지 만기 이자율보다는 중간에 이제 풋옵션 하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할인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채 취득 금액은 이 건면 총액에다가 이자를 합산해서 3천, 이게 이제 384 뭐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취득하고 난 다음에 남아 있는 건면 총액은 한 200억 정도 규모 정도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전체 초기에 이제 38회차가 600억 규모이기 때문에 이제 규모로 보면 건면 총액은 200억 정도가 뭐 남아 있는 상황이고, 요 부분들은 또 향후에 또 뭐 풋옵션 관련된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취득 사유를 보게 되면 사채권자,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이제 사모 대상자들이 풋옵션을 행사해서 만기 전에 취득했던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 취득한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소각을 한다.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죠. 뭐 또 재무적으로 좀 안 좋으면 이 부분들을 다른 데다가 다시 또 뭐 매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래서 등록 말소에 따라서 소각을 해버리는 형태고요. 취득 자금의 원천은 자기 자금. 최근 이제 40회차 전환사채가 발행되었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보시게 되면 취득 금액은 원금에다가 이자 금액을 합하는데 만기까지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자는 좀 뭐 보통 할인해 가지고 지급하는 형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 3월 달에 이제 발행되었던 게 600억 규모였거든요. 이 건면 총액 600억인데 이제 남아 있는 거는 200억 건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그 장중에 한 43,000원대까지 갔던 것들이 CRL 관련되는 부분들이 공개가 되면서 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어떤 흐름에서 주가의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국내 언론에서 CRL 관련되는 부분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달라진 내용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에는 하락세 흐름으로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원문이 공개가 되었고, 그러니까 HLB, 그러니까 엘레바 테라페틱스와 항소로 이제 검색하면 네 가지의 CR에 관련되는 부분이 작년 올해, 그래서 3월 20일,
5월 16일 요렇게 네 가지가 뜹니다. 그리고 이제 리보세라에 관련되는 부분의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영문에도 뭐 보시게 되면 이제 We will not approve riboceratib until an regulatory approval action is issued. SHR 1210은 캄넬리주마브이거든요. 그러니까 캄넬리주마브의 병용에서만 이 약 관련되는 부분의 뭐 안전성이라든지 효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입증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용인 캄넬리주마브이 승인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리보세라닙의 단독적인 어떤 승인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은 뭐 작년도에도 있었던 내용이니까 새로운 어떤 내용은 아닙니다. CRL을 보더라도. 그래서 병용요법으로 두 가지를 하나의 약으로 간주해서 FDA가 심사를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의 약물 모두 이제 보안사항 없이 심사 완료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요거는 뭐 2023년도 NDA 신청할 때부터 이렇게 FDA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이제 9월 정도에 그 실사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진양훈 회장의 말을 인용하면 뭐 VAI 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적이라든지 보안 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병용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캄넬리주마브의 허가 없이는 치료제료 허가는 불가하다는 얘기다. 원문 그대로. 이어서 HLB가 단독으로 NDA 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했던 부분들에 대한 팩트 확인만 한다면 이 부분이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HLB는 그 케미컬 의약품이니까 NDA이고 캄넬리주마브는 바이오 의약품이니까 VLA 형태로 각각 이제 동시에 한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좀 신청을 했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CRL 관련되는 부분에서 항서제약의 이제 CRL 내용에 보게 되면 이제 폼 483 1월 달에 이제 기재되었던 결함사항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응답을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리서브션 할 때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죠. 완벽하게 이제 처리를 해서. 그래서 신청서의 승인 가능성과 검사상 결합 해결 여부는 항서제약의 CRL 받은 이후에 평가되며 이 과정에서 시설에 대한 재검사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재검사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뭐 포함이 된다는 부분들은 클래스 2가 되면 다시 간다는 거고 이 부분도 FDA가 재량적으로 뭐 결정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시설에 대한 지적인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비공개 처리되었다. 요거는 이제 폼 483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니까 폼 483에 이제 observation 1, 2, 3도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사항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뭐 안전성 업데이트라든지 복약 관련되는 라벨링 관련되는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명확하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라벨링 관련되는 부분은 적절하다고 판별될 때까지 보류된다. 이거는 이제 허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라벨링 관련되는 부분들도 체크를 뭐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타이베이 미팅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항서제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FDA가 뭐 6개월 안전성 데이터를 요구했다면 연말 정도, 뭐 3개월 정도 요구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뭐 가능합니다만 이건 항서제약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뭐 다음 달이 이제 국경절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이제 어떠한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향후에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클래스 1이면 2개월이고 클래스 2면 6개월인데 뭐 지금 분위기로 보면 회사가 이제 신청하는 스폰서가 클래스 1으로 신청해도 FDA에서 클래스 2로 이제 지정해 버리면 6개월 정도
이제 뭐 실사라든지 그 다음에 자문위 개최까지도 뭐 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후에 이제 확인을 또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클래스 2로 생각해서 진행을 하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맞을 거고요. 그래서 빠르면 뭐 연말 늦어도 내년 초 정도면 리서브션 관련되는 부분을 제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제 공매도 쪽의 이제 흐름을 보시게 되면 거래량은 100만 주가 넘었는데 공매도는 이제 금요일 대비보다는 좀 늘었어요. 예, 음봉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순보유 잔고 같은 경우에는 9월 4일자 지난주 이제 목요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524만 주대. 이거 지금 500만 주 초반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이제 잔고 수량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뭐 한참 많을 때는 뭐 800만 주, 900만 주 되었는데 최근에 이제 쭉 늘어나서 이제 500만 주대 초중반 정도를 하고 있고요. 오늘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금요일에는 거의 비슷했고 오늘은 체결보다 상한이 한 4만 주 넘게 좀 더 많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차트 흐름에서 보시게 되면 지난주 이제 9월달 들어서는 흐름이 그래도 양봉 중심으로 되었고 이제 파라볼릭자에서는 추세 전환을 오늘까지도 이제 음봉이었습니다만 8일째 일단은 상승 추세 전환을 시켜놨는데요. 이 파라볼릭의 이제 추세 전환 기준가가 37,776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장중에 이제 이 가격 밑으로 내려가 버리게 되면 다시 일봉의 파라볼릭은 하락 추세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내일 양봉이 나와서 4만원대 위로 올려 나오느냐 여부가 또 단기적으로 좀 중요했고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21 이평선의 어떤 저항을 일단 금요일날 극복을 했던 부분, 근데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저항을 맞았고 이제 파라볼릭의 이제 전환선 관련되는 지지 흐름으로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은 오늘 기준으로 보면 42,000원입니다. 그래서 밑단에서 이제 이 4만원대 위로 올려놓는 흐름을 이번 주에 보여주느냐가 중요하고, 수급상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공매도 중심으로 거래량 줄인 상태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기관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왔고, 그 다음 창구 쪽으로 보면 확연하죠. 그래서 상승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구간에서 신한, JP모간, 모건, 메릴린치 이런 공매도 쪽에서 주로 매도했고, 9월달 들어서 3일 연속으로 매수를 들어왔던 삼성이 오늘도 일단은 주가는 떨어졌습니다만 11만 주 넘게 일단 매수를 하면서 다시 매수 창구의 어떤 부분으로 주목할 부분으로 좀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양봉으로 4만원대 위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이 가격 조정을 또 해서 뭐 바닥 패턴 확인하는 구간으로 다시 들어가느냐, 오늘 음봉의 의미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관심 가지시면서 살펴봐야 되는 어떤 구간으로 또 음봉 출현 이후로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영상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